내 이름은 사타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샐러리맨이다. 사타케! 휴먼병원 MRI 발주권 말이야. 견적서 다 됐어? 거의 다 끝났어. 영업직이라고 업체 방문만 하는 게 아니다. 견적서에 계약서, 발주서, 납품 확인서 등등 서류 작성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물론 우리 팀에도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사무 담당이 있긴 한데. 사타케 씨, 휴먼 진료소 건이요. 사타케 씨가 좀 작성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다른 일로 바빠서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금방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 업무 처리량은 항상 오버된다. 그런 이유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는 익숙해졌지만 솔직히 귀찮긴 하다. 사무 업무 볼 사람 한 명만 더 뽑아주면 안 되나? 그러게, 지금은 누가 봐도 손이 부족한 상태인데 매일매일 단골 거래처 돌고 와서 서류 작업까지 해야 하니 어깨가 결려서 죽을 것 같다. 오, 소리 좋네. 그치? 어깨가 결릴 때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은 소리가 나거든. 알지? 왠지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고 기분 탓 아니야? 그럼 뭐 어때? 이리하여 오후도 서류 작성에 열중하고 있는 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니 어깨가 결린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 이제 거의 다 했다. 그렇게 말하고 기분 전환 겸 목을 꺾었다. 바로 그때 우두둑하고 유독 큰 소리가 난다 싶더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극심한 통증이 목에 몰려왔다. 사타케, 왜 그래? 목을 살짝 삐었어. 큰일 아니야. 냉동고에 있는 아이스팩으로 냉찜질하고 올게. 하지만 내 몸에 일어난 이변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야, 너 지금 똑바로 못 걷잖아. 아니야, 괜찮. 저기 구급차 좀 불러줘. 누구 없어? 병원으로 이송된 나는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수술 후 상태가 안정되었을 무렵, 선생님, 제 몸은 도대체... 사타케 씨, 환자분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요? 전 목을 다쳤는데요. 목에 심하게 하중이 가서 두개골 근처에 혈관이 파열된 겁니다. 네? 온몸에 피가 빠지는 기분이었다. 목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았나요? 어깨 결림이 나아질까 해서 목 걷기를 한 적은 있는데 아마도 그게 원인이겠네요. 겨우 그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목 걷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한다. 목을 꺾으면 왜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뼈나 가벼워진 근육 그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소리는 목 관절을 채우고 있는 관절액 안에 있는 기포가 튀는 소리입니다. 관절에? 관절이 움직일 때 뼈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관절액에 기포가 튀려면 무려 1톤에 달하는 압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뼈에서 소리가 자주 난다는 것은 기포가 많다는 뜻이고, 또한 압력 때문에 뼈가 변형되어 어긋나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목은 5kg이나 되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 걷기를 하면서 어긋나 버린 뼈에 1톤이나 되는 압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과 신경이 손상을 입겠죠?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아시겠죠? 그 후 나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목의 혈관을 잇는 수술의 경과를 살피기 위해서 다행히 뇌 속 출혈은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혈관을 이어둔 곳에서 피가 뭉치지 않도록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투여하는 중이다. 사타케 씨, 기분은 좀 어떠세요? 몸 왼쪽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 손끝은 이불에 닿는 느낌이 있는데 왼쪽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네요. 다친 곳이 좋지 않아서요. 약간의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겠군요. 상태가 안정되면 재활 훈련을 시작하시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우두둑하고 목 걷기를 한 것뿐인데 산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더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 후 몇 주간에 걸친 재활 훈련을 견뎌낸 뒤 겨우 퇴원할 수 있었다. 왼쪽 하반신 마비는 거의 풀렸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당분간은 집에서 요양하고 나중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거야 원. 이제 두 번 다시 못 걷기는 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요즘 불운에 시달리고 있는 남자다. 목 상태는 꽤 호전됐군.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거의 후유증이 남을 뻔하게 몸이 망가져서 아직도 집에서 쉬면서 재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마비 증세도 사라졌고 아무렇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불행 중 다행이다만,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하고 싶지만 지금 조바심 내고 무리했다가 몸이 망가지면 본전도 못 찾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지갑이 너무 춥다. 고액 의료비 공제를 받았는데도 이번 치료비는 타격이 컸다.
그래서 나는 건강이 좋아지도록 뭐라도 시작하자 싶어 돈이 안 들고 손쉬운 건강법을 조사하고 있다. 물론 스트레칭은 예외다. 어설픈 지식으로 험한 꼴 당하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 좀처럼 적당한 게 없군. 인터넷을 전부 뒤진 후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열었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피드에 이상한 건강법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항문 일광욕 건강법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렬했다. 무슨 농담인가 싶어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게 참으로 엉뚱한 방법이었다. 이 건강법은 글자대로 항문에 직접 빛을 쬐는 그런 방법이다. 와, 제정신으로 못할 것 같은데. 그 글에 의하면 30초 이상 항문에 빛을 쬐면 온몸을 일광욕한 것과 같은 양의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한다. 비타민 D는 태양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며 피부가 직사광선에 닿아야만 체내에서 생성된다. 비타민 D는 뼈 발달에 필요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게다가 면역력을 올려주기도 하고 항문 주변을 살균해서 치질 위험을 줄인다고 한다.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온통 장점만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진짜 그럴까? 수상쩍다. 엄청나게 수상쩍다. 애초에 내가 이걸 실천하면 꼴이 말이 아닐 텐데. 하지만 태양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다. 미천도 필요 없다. 이랜도 안 써도 되는 부분은 매력적이다. 솔직히 신빙성은 눈꽃만큼도 없지만 바보 같다고 그냥 쳐내기도 좀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란 말도 있잖아. 효과가 있으면 횡재하는 거니까 소금샘 치고 해볼까? 하기로 했으면 우선 준비부터 하자. 이건 뭐 지극히 간단하다. 옷만 다 벗으면 되니까. 결점은 계절상 살짝 춥다는 것 정도이다. 다음은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찾는다. 이건 서쪽 창문밖에 선택지가 없다. 이 허름한 아파트에 여기 외엔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다 준비됐다면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 태양을 향해 다리를 크게 벌리고 쏟아지는 빛을 항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간다. 시작. 알몸으로 느끼는 해방감, 국부 주변에 느껴지는 태양의 온기. 좋다. 이거 되게 좋아.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기분이 좋다. 이 건강법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 뭐지? 이 변태 같은 놈 뭘 보여주고 난리야? 맞은편 집 베란다에서 우리 집이 다 보이는 구조였다. 죄송합니다. 완전 미친놈 취급을 당했다. 맙소사. 운도 지질이 없지.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다. 맞은편에 사는 분이 그쪽이 거기를 자랑했다고 하시는데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건강에 좋은지 시험해보느라 스마트폰 화면과 병원 진단서 등을 보여주며 겨우겨우 설득했다. 이런 일로 체포된다면 수치스러워서 못 산다. 이딴 바보 같은 짓은 시도하는 게 아니었는데 잘 확인하지 않은 나도 잘못했지만 이런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착실하게 건강을 관리하라 이건가. 끝내주게 기분 좋았는데 모두들 특이한 건강법에 주의하자.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오미. 어디서나 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왔군. 회사의 연말연시 휴가를 좀 길게 잡아 5일 정도 브라질에 갔었다. 예쁜 누나들과 삼바 삼매경. 작년엔 특히나 바빴잖아. 이 정도 노는 건 벌 안 받겠지? 그래도 설날에 모기에 물릴 줄은 몰랐네. 브라질은 더우니 모기도 연중무휴로 활동하는 거겠지. 아으이 가려워 성가신 놈들. 나는 연휴 때 돌아갈 본가가 없어서 남은 휴일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냈다. 붓기가 안 빠지네. 연고라도 사와야겠다. 보통은 나흘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외국산 모기는 여간 끈덕진 게 아니다. 원래 모기에 물린 것 정도로 약을 사지는 않지만 여행지에서 펑펑 써서 돈도 없는데 하필. 그래도 작년에 고생을 너무 했으니까 약 보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지. 약을 바르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붓기는 빠질 줄을 몰랐다. 그뿐만 아니라 때때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 뭔가 좀 이상하네. 피부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 불길한 예감이 들어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피부과에 가자마자 이곳저곳 검사를 받으며 다녀야 했다. 벌레에 물린 것 정도는 무슨 난리인지. 끝없이 이어지는 검사에 진저리를 치던 나는 그 후에 나온 결과에 전율하게 되었다. 사타케 씨, 검사 결과 환자분은 승저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승자증이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병명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 일본에서 발병한 사례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게 무슨 병인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환자분 팔 속에 파리의 유충이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피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정체는 파리 유충이면 구더기 아닙니까? 구더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팔이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냐고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상성 승저증입니다. 괴사한 상처 부위에 구더기가 기생하는 병이지요. 그게 저랑 뭐가 다른 거죠? 건강한 피부에도 구더기가 기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문진표를 보니 사타케 씨는 최근에 남미 지역에 가셨다고 쓰여 있군요. 네, 브라질에 잠시. 아마도 거기서 감염됐을 겁니다. 남미의 모기를 매체로 기생하는 말팔이라는 종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그제야 왜 그렇게 검사를 많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붉은 불개미에 물렸을 때도 비슷한 질문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위험 외래종 검역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래서 저기 나을 수 있나요? 그런가요? 네, 구더기만 적출하면요 환부를 절개해서 제거할 겁니다. 절개라니 수술해야 하는 거냐고? 수술은 좀 하기 싫은데요. 그럼 작은 구멍을 통해 끄집어내야 하는데요. 도중에 구더기가 터지면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기 싫으신가요? 아닙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며칠 후 수술날. 잘 부탁드립니다. 적출 자체는 간단하니까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몸에서 구더기를 빼내는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먹냐고. 가능하면 잠들어 있는 동안 끝냈으면 했는데 절개 부위가 작아서 국소 마취로 진행할 겁니다. 전신 마취는 몸에 부담이 크니까요. 알겠습니다.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꾸만 샘솟는 불안을 안고 수술이 시작되었다. 우선 환부를 막아서 유충을 입구 근처로 유인할 겁니다. 거기 바셀린. 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팔 감각이 무뎌졌고 그 후는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팔을 맡겼다. 이런 상황에선 내 팔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지는 게 사람의 습성이다. 나는 힐끔 왼팔이 있는 쪽을 보고 진심으로 후회했다. 피로 물든 내 팔에서 하얀 벌레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말았다. 사타케 씨, 이제 곧 끝나니까 진정하세요. 한바탕 소동이 있긴 했지만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 선생님, 동물에게 기생하는 파리가 일본에도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살짝 안도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으니까. 사타케 씨는 파리였으니 운이 좋으셨던 편입니다. 해외에서는 눈이나 귀를 통해 기생충이 뇌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요? 말파리, 이 무시무시한 놈. 일본에는 이런 놈이 없어서 다행이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에 간 건데 설마 이딴 기념품을 받아올 줄이야. 정초부터 재수가 없군. 액땜 굿이라도 할까? 올해의 불행은 여기서 끝내자. 내 이름은 사타케. 반려동물 수용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호소에서 새 가족을 찾지 못한 동물들이 처분되는 장소, 즉 동물들을 죽여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바로 살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무섭지? 일단 보호소에 동물들이 들어오면 한동안은 주인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립니다. 원래 길에서 살았거나 버려진 게 아니라 주인이 잃어버려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갈색 시추 말씀이시죠?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살아남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동물 보호소에서는 연간 12만 8천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살처분됩니다. 천국에 가면 꼭 좋은 주인을 만나렴. 우리 직원들은 매일 이렇게 개와 고양이의 죽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2013년에 개정된 일본의 동물 애호법에서는 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동물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육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잖아.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부 매정한 주인들은 반려동물을 유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반려동물을 보호소에 맡길 때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병에 걸렸으니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겠으면 살처분하셔도. 어딜 봐서 병에 걸렸다는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게 주인의 의무잖아요. 뭐요? 우린 우리대로 사정이 있다고요. 맡아주는 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월급 받으면 일을 하세요. 세금 받고 일하는 건 맞죠? 이런 족속들에겐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동물을 맡게 됩니다.
동물이 들어오면 우선 다른 사람이 키워도 될지 확인하는 양도 적성 검사를 합니다. 폭력적이지는 않는지, 사람에게 익숙한지 등등을 체크하고 만약 불합격하면 그들은 살아갈 권리를 잃게 됩니다. 즉, 살처분됩니다. 불합격한 동물 대부분은 학대로 인해 사람을 피하게 된 경우입니다. 너무 불쌍해.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삶의 기회를 뺏기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합격한 개들은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냉난방 시설도 없는 좁은 공간에 갇힙니다. 꼭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보호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7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밥 먹을 시간이다. 직원들이 며칠 동안 주인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먹이를 주고 배변을 처리하고, 아이고 귀여워라, 착하지? 일광욕을 시키고 스킨십도 시도하며 한정된 시간이지만 될 수 있는 한 애정을 쏟습니다. 떠돌이나 버림받은 동물들은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대하면 애정으로 되돌려줍니다. 당연히 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금요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니까요. 동물들은 지금부터 살처분 되는 줄을 모르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미안하다. 밥 먹는 시간이 아니야. 정말 괴롭습니다. 얘들한테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죽어야 한다니. 살처분이 결정되면 개와 고양이 모두 좁은 방에 갇히게 됩니다. 네, 바로 가스실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문을 닫고 감정을 억누른 채 가스 주입 버튼을 누릅니다. 가스실 안은 아비규환, 안락한 죽음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휘둘려 무책임하게 버림받고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하는 천진난만한 천사들. 부디 안일한 마음으로 동물을 기르고 쉽게 버리지 말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이름은 사타케. 귀농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저런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그렇지, 오늘도 다들 싱싱하구나. 농촌에선 해가 뜰 때쯤 밭으로 나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일이 많다. 나왔어. 수고 많았어. 저녁 다 돼가. 나에겐 도시를 떠나 이런 시골 구석까지 따라와준 여자친구가 있다. 여긴 벌레랑 파충류가 많은 것 같아. 며칠 전엔 천장에 도마뱀이 붙어있더라니까. 아마 그거 도마뱀 부치일 거야. 도마뱀 부치를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난대. 그녀는 도쿄에서 자랐다. 벌레라고 해봐야 파리나 바퀴벌레가 고작이다. 많은 생물들과 공존하는 생활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입 벌리고 잘 때 입속에 도마뱀이 들어가면 어떡해? 잠결에 모르고 먹으면 큰일이잖아. 에이, 아무리 내가 둔해도 입에 도마뱀이 들어오면 잠에서 깨겠지. 그러나 이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농담이 후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의 복선이었다니. 다음날 잠에서 깬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입안에서 이상하게 비릿한 맛이 났다. 어제 먹은 오징어회가 이빨에 끼었나? 살짝 찝찝하긴 했지만 일이 끝난 저녁쯤엔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찝찝함은 그날 저녁 실체를 드러냈다. 배가... 히로미, 왜 그래? 뱃속에서 뭔가가 폭발한 기분이었다. 겪어본 적 없는 고통에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기다시피 하며 화장실로 가서 토를 했다. 뭐야 이게? 내가 토해낸 것들은 마치 수처럼 검었다. 사람 몸에서 이런 색깔의 물체가 나오다니. 갑자기 다시 구역질이 올라왔다. 계속 토하다 보니 이번에는 끈적한 녹색의 무언가가 나왔다. 분명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긴 듯했다. 내기신은 119에 전화를 했다. 아니, 위급 상황이야. 빨리 병원으로 옮겨. 구급대원은 내 상태와 변기 속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나는 그대로 들것에 실려 옮겨졌다. 히로미! 안 됩니다. 떨어지세요. 거기서 내 기억이 끊겼다.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쓰러진 지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신이 좀 들어? 몇 시간이나 기절한 거야?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 일주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점점 의식이 돌아오자 몸에 연결된 수많은 기계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 이게 다 뭐야? 나 무슨 큰 병 생긴 거야? 그리고 이어진 내기 씨의 대답에 온몸의 털들이 곤두섰다. 그때 기절하고서 한 번 심정지가 왔었어. 심정지? 중증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래. 점막으로 균이 침투해서. 살모넬라균은 O157 대장균과 맞먹는 식중독균이다. 대체 왜 이런 게 내 몸에? 나 뭐 이상한 거 먹었나? 나도 자세히는 몰라. 깨어나면 선생님이 이야기할 게 있댔어. 의사에게 내가 깨어난 것을 알렸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내 증상은 예상보다 끔찍했다. 환자분이 토해낸 녹색 물질은 고름이 섞인 담즙입니다. 장내 출혈 때문에 혈변이 나오고 위액이 새 나와서 복막염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렇게 눈 뜨는 일은 없었다는 소리다. 그러고 보니 중요한 걸 잊고 있었다. 선생님, 왜 제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거죠? 난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위생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건 도마뱀부치? 장세척을 했을 때 위 속에서 나온 겁니다. 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게 제 뱃속에서 나왔다고요? 확인 결과 이게 감염원으로 추정됩니다. 듣자 하니 파충류는 대부분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거북이나 뱀은 50에서 90%가 균이 있다고 한다. 파충류를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어린이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혹시 짐작 가는 데는 없으십니까? 전혀 없는데. 미쳤다고 도마뱀 부치를 먹을 리가... 설마... 자기 입 벌리고 잘 때 입속에 도마뱀이 들어가면 어떡해? 에이, 아무리 내가 두뇌도 깨겠지.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것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사람은 수면 중에 입안이 건조해지면 다액을 분비시키기 위해 씹는 운동을 한다고 한다. 내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도마뱀 부치가 떨어져서 재수없게 내가 그걸 씹어 삼켰다. 그것 말곤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허망할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걱정시켜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빨리 회복해야 돼. 알았지? 당분간은 입원하게 되겠지만 내기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회복해야겠다. 내 이름은 사타케. 오피스 기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영업맨이다. 이번 달도 나의 활약은 대단했다. 이걸로 이번 달 영업 1등도 내 차지군. 오늘도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온 참이다. 이제 보고서만 정리하면 업무가 끝났다. 그럼 이만 회사로 돌아갈까? 기분 좋게 영업용 승용차의 문을 연 바로 그 순간, 야, 뭐야 이 냄새? 차 안에서 풍기는 강렬한 냄새 때문에 기절할 정도였다. 우리 코가. 코만 역한 게 아니라 눈까지 아플 정도였다. 눈이 아플 정도로 심한 냄새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영업용 승용차를 거래처에 그냥 두고 올 수는 없다. 어떻게든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도대체 원인이 뭐지? 나는 거의 가스실이나 다름없는 차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숨을 꼭 참고 급습하는 악취를 견디면서 차 안을 수색했다. 그리고 차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것을 발견하고 말았다. 거기 있던 것은 수르스트레밍, 세계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음식이라 불리는 발효 생선 캔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작년 송년회 때의 일이다. 출장 선물이다! 꼭 먹어라! 만취한 부장님이 참가자 전원에게 이 쓰레기 같은 통조림을 나눠줬다.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영업 직원 중 누군가가 차 안에 그냥 두고 간 것 같다. 캔이 터졌어! 분명 갈 때만 해도 괜찮았다. 차를 세워둔 동안 무슨 이유에선지 이 녀석이 파열된 것이 틀림없다. 자, 이제 어쩌면 좋지. 이 상황에서 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가스 마스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무실만 있는 동네에서 그런 걸 살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럼 캔은 버리고 탈취 스프레이를 써야겠군. 그거라면 편의점에도 팔 거야. 나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다행히 탈취 스프레이는 바로 구할 수 있었다. 우선 통조림을 랩으로 밀봉한 뒤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흘러내린 국물을 티슈로 닦아낸 뒤, 자, 스프레이 출동이다. 야, 탈취. 스프레이 한 통을 다 뿌렸다. 이러면 되겠지. 그렇게 10분 정도 방치한 뒤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었다. 최악의 경우 냄새가 섞여 차 안이 지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민만 해봐야 소용없다. 탈취 스프레이가 무양이었던 덕분인지 차 안에 심한 악취가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다. 길이 안 막히면 20분이면 가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 뭐. 최대한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 차의 시동을 걸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은 막히지도 않고 순조로웠다.
하지만 아무리 옅어졌어도 역시나 썩은 내가 코를 찌른다. 환기하고 싶지만 영업차에서 냄새가 나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 정말 스트레스. 짜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는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순간이었다. 섬광과 폭음, 그리고 전신이 타는 고통. 내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 있었다. 온몸을 붕대로 꽁꽁 감은 상태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는 나에게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다. 그 내용을 듣고 몸이 벌벌 떨렸다. 차가 폭발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어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경찰 조사로는 차 안에 차 있던 가스에 불이 붙었다고 하네요. 찝히는 게 있으신가요? 있어요! 완전 있어요! 그 스프레이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화기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이렇게 멍청하다니! 회사 차는 폐차되었다고 한다. 내가 살아남은 게 기적일 정도라고도 했다. 그 후에 찾아온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건은 사고로 처리되었다. 상처는 곧 호전되었고 나는 회사로 복귀했다. 그런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이 본버맨! 용케도 살아남았네? 본버맨이라는 별명과 회사 차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심할서였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젠장!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우미. 상사에서 일하는 셀러리맨이다. 중국 회사와 거래를 하러 출장을 나왔다. 생각보다 훨씬 큰 도시네. 출장지는 후베이 성에 있는 우한시. 주소에 적힌 어느 고층 빌딩에 가자 거래처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니하오 히로후미 씨, 어서 오라 해. 귀사의 상품을 꼭 일본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들 감기라도 걸린 건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해가 저물자 저녁 회식장으로 이동했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왜 다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지? 대기 오염 때문인가? 우한시에서 이틀 동안 회의와 회식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다 해. 그럼 잘 부탁드린다 해. 거래성사라는 희소식을 가지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때부터 내 몸에 이변이 일어났다. 살짝 열이 있는 것 같았다. 감기라도 걸렸나? 기침이 잦아졌고 온몸이 나른했다. 대체 왜 이러지? 급한 대로 공항에서 마스크를 샀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다. 하지만 곧 비행기 출발 시간이었고 외국에서 진료를 받는 건 내키지 않았다. 일단은 집에 돌아가자.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빨리 도착했으면. 중국에서 일과 회식으로 정신이 없어 뉴스를 보지 못했던 나는 꿈에도 몰랐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유행하는 신종 폐렴 소식입니다. 감염자 수는 6,000명을 넘어섰으며 내가 방금까지 있었던 도시에서 발생한 문제가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 엄청난 뉴스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문득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뭐라고? 그럼 나도 설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라고? 문득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가 떠올랐다.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가? 우한에서 돌아온 내 몸은 이미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게 틀림없었다. 큰일이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사스 때처럼 사망자가 속출할 수도 있어. 나 때문에 일본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둬선 안 돼.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데요. 네. 막 우한에서 귀국한 참인데 마침 딱 감기 증상에. 네. 정말이세요? 나는 즉시 공항 검역소로 보내졌다. 오전까지 우한에 계셨다고요? 기침에 열도 나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신종 바이러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죠.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이 혼미해졌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사타케 씨, 정신 차리세요. 이런, 열이 엄청나잖아.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선생님, 의식이 돌아왔어요. 다행이군. 내 몸엔 알 수 없는 선이 가득 연결되어 있었다. 아깐 검역소에 있었는데 여기는 뉴스에서 보셨죠?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 중입니다. 사타케 씨가 일본인 중 11번째 감염자입니다. 공항에서 발견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역시 내 불안감은 적중했다. 사타케 씨는 특히 중증으로 장기에 염증이 생겼었습니다. 하마터면 일본인 사망자 1호가 될 뻔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 온몸에 핏기가 가신 느낌이었다. 얼마 뒤 나는 국립국제의료센터에 이송되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다. 하긴 난 희귀한 케이스니까. 검사에 대한 협력은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 시국의 부탁을 거절하긴 어려웠다. 매일매일이 검사의 연속이었다. 배설물 검사에 혈액 검사에 조금 따끔하실 거예요. 그리고 점막 채취까지.
실험용 쥐가 된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공익을 위한 일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 듣기로는 현재 감염자 수는 중국 본토만 8,000명 정도, 게다가 주변국에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는 나 외에 11명이 더 있다. 치료법도 예방법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감염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직접적인 사일은 폐렴으로 인한 장기 부전증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뻔한 거죠. 사타케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협력해 주신 덕분에 치료법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낙관할 수는 없지만요. 이틀 후 완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국제의료센터에서 해방되었다. 그때 마스크 하고 있을 걸. 뉴스를 보니 우한 씨는 봉쇄 상태였다. 거래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찌어찌 살아났지만 이젠 거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오늘은 대학 시절 친구인 이마다의 권유로 오키나와에 낚시하러 왔다. 어때 히로후미? 기분 좋지? 최고야.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기분 전환으로 딱 좋네. 학생 때는 자주 낚시하러 갔었는데 취직하고부터는 점점 횟수가 줄었다.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때니까 말이야. 평소에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즐기자고. 그럼. 그렇게 말하고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뭐야 그거? 아직도 하고 있냐? 이건 행운의 부적 같은 거야. 아직 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유품이었던 기념주화를 펜던트로 가공해서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런 잡담을 하고 있는 중에 낚시 장소에 도착했다. 우리는 여유롭게 낚싯줄을 늘어뜨렸다. 수면 위를 뛰고 있는 녀석들이 있군. 동갈치일 거야. 이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 동갈치? 가늘고 긴 물고기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주변에 많대. 일단 먹을 수 있는 녀석인 것 같아. 우리 미끼를 뺏기지는 않으면 좋겠네. 더 좋은 사냥감을 노려보자고. 본격적으로 낚시가 시작되자 나도 이마다도 말수가 줄어들었다. 배의 흔들림이 딱 좋군. 기분 탓인지 몰라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 도시의 소음 안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이 느낌. 풍류란 이런 거겠지. 낚시란 참 재밌다. 낚으려고 생각하면 낚이지 않고 이번에 걸린 놈도 크기가 상당한데 오늘 컨디션 좋은가 보네. 나처럼 물고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릴렉스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잡힌다. 이게 낚시의 묘미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는 꿈쩍도 않던 이마다의 낚싯대가 크게 휘었다. 이거 엄청 크겠는데? 히로미 잡아줘. 이거 아주 대물이군. 놓치면 안 돼. 낚싯대를 필사적으로 끌어올리자 수면 위로 사냥감이 얼굴을 내미쳤다. 오늘 본 것 중 가장 큰 놈이다. 이래가지고는 낚싯줄이 못 버텨 히로미. 망으로 좀 잡아줘. 오케이. 나는 이 큰 녀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망을 들고 배전에서 몸을 내밀었다. 그 순간 비극이 일어났다. 히로미! 수면 위로 무언가가 갑자기 날아왔다. 순간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선장님, 제 친구가 바다에 빠졌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민 내 모습은 매우 기괴했다. 내 목에는 가늘고 긴 물고기가 꽂혀 있었다. 살려줘. 히로미, 여기 배 좀 가까이 대주세요. 배 위로 올려지긴 했으나 출혈이 심해 의식이 점점 몽롱해졌다. 히로미, 정차려. 공갈치를 그대로 빼면 안 돼요. 피가 계속 나서 죽는다고요. 배는 서둘러 항구로 향했고 나는 도착해 있던 구급차로 옮겨졌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물고기일 줄이야. 위급 상황이다. 빨리 움직여. 병원에 도착하자 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그렇게 무사히 물고기를 꺼낼 수 있었다. 의식이 없었던 동안 이마다는 의사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다. 선생님, 제 친구는... 다행히도 혈관과 기관은 무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병원으로 오시길 잘했네요. 동갈치를 꺼내려면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동갈치는 매우 위험한 물고기로 전 세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냥 찌르기만 할 뿐 아니라 박힌 상태에서 회전하며 도려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동갈치는 작은 물고기가 먹이인데 비늘에 반사된 햇빛을 발견하면 시속 60km로 돌진한다고 한다. 오키나와에서는 상어보다 무서운 물고기로 알려져 있다. 이건 내 추측이지만 습격을 당한 건 펜던트가 원인일지도 모르겠다. 수면에 반사된 빛을 받아 반짝이는 걸 동갈치가 사냥감이라고 착각한 것이 아닐까? 수술한 다음 날 의식을 되찾았다. 상처가 벌어질 수 있어서 대화는 금지였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연락을 받은 여자친구가 바로 달려와서 나를 보고는 엄청 많이 울었다. 모처럼 얻은 휴가가 엉망이 되었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회사에서 봄 휴가를 얻어 오키나와에 지금 막 도착한 참이다. 늘 여름인 오키나와는 해수욕 개장 시기가 빠르다. 3월인데도 벌써 수영을 할 수 있다니. 나는 이 시기의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 매년 여기에서 에메랄드 그린빛 바다를 만끽하고 있다. 물론 비키니 차림을 보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다. 우선은 헤엄쳐야지. 뭐 해변에 있는 여자는 현지인이 아니라 모두 관광객이지만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해진다. 천국이 따로 없군. 하루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떠 있다 보면 따가운 여름 햇살도 희한하게 기분 좋게 느껴진다. 이대로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왠지 좀 출출한 것도 같고 마침 휴식을 취하고 싶어져서 일단 해수욕장에 돌아가기로 했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끼며 헤엄치기를 몇 분, 꽤 바다 깊숙이 떠내려왔군. 눈앞에 해변이 보였다. 라스트 스퍼트를 끊으려던 그 순간 그곳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금껏 다양한 고통을 경험해온 나지만 이번 고통은 차원이 달랐다. 게다가 아직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깊이였다. 고통으로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결국 물에 잠기고 말았다. 점점 잠기는 감각,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렸다. 괜찮으세요? 나를 끌어올린 건 인명구조 대원이었다. 구사일생이란 이런 거겠지. 기진맥진한 나를 인명구조대원이 육지까지 옮겨주었는데 이게 뭐야? 내 그곳을 보고 그만 절규하고 말았다. 수영복 안에 꼬리를 처박은 가오리가 있었다. 이거 꽂혀버린 거 아니야? 위험해! 독이 있을지도 몰라. 떨리는 손으로 수영복 안을 살펴보니 꼬리에 가시가 파고들어 피투성이었고 5배 정도 부풀어 오른 나의 그것이 보였다. 무리하게 당기면 안 돼. 가오리 가시는 빼내면 상처가 더 커져. 결국 본체에서 꼬리를 잘라서 떼어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에게 몸을 맡겼다. 진짜 아프겠는데. 소란으로 모여든 구경꾼들에게 침이 박힌 그곳을 훤히 드러낸 채 실려갔다. 죽고 싶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말했다. 이것도 엄청난 곳을 찔려버렸군요. 시끄러워. 이게 웃을 일이냐?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면 상처가 더 벌어진다. 독도 있기 때문에 수술로 떼어내기로 했다. 곡소 마취를 해서 침을 빼내고 수술 중에 난 가오리는 왜 그렇게 평평한 걸까? 뭐 이런 걸 생각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고 그곳의 붓기도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게 의사의 설명이었다. 요도에 도달하지 않았던 것과 고환이 무사한 것이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무서운 말을 웃으면서 하다니. 나를 찌른 노랑 가오리란 종은 상당히 위험한 녀석으로 꼬리의 독은 설사와 근력 저하를 일으킨다. 좋지 않은 곳에 찔리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곳이 부풀어 오른 채로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죽음인가? 운이 좋았다. 그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곳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나는 어쩔 수 없이 금욕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우울한 나에게 연타를 가한 사태가 발생했다. 가오리에 찔린 내 사진이 인터넷에서 퍼져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지인이 보면 딱 나인 걸 알아볼 만한 사진이었다. 대체 누구야?
거기가 커졌으니 좋은 거 아님? 나도 찔리고 싶은 걸 라는 댓글까지 달려 있었다. 그럼 찔려보던가. 2번 다시 해수욕을 하러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셀러리맨이다. 긴 비행이었어. 일주일간 아프리카 출장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온 참이다. 뭐 바캉스 겸 잔지바르 섬에도 갈 수 있어서 좋았었지. 이런 식의 해외 출장이라니. 그래도 내가 있었던 곳에는 아직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 이게 결과적으로 정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잔지바르 섬을 알고 있는가?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바다가 아름다운 리조트 지역이다. 아프리카의 하와이라고도 불린다. 여기라면 안 좋은 일도 전부 잊을 수 있어. 유럽에서는 바캉스라면 잔지바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음식도 맛있고 좋은 것만 가득하다. 일은 어려운 거래였지만 그럭저럭 잘 해냈다. 이어서 일주일간 휴가도 얻었다. 자, 이젠 놀아볼까? 회사에 들러서 서류랑 아프리카 기념품을 주고 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 내디딘 오른쪽 발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앞정을 밟은 듯한 통증이었다. 구두에 돌조각이 들어간 줄 알고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통증은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통증은 이내 가려움으로 바뀌었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기념품입니다. 그래, 수고 많았네.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 그날 밤 아직도 아픈 듯이 가렵네. 설마 무좀은 아니겠지? 발바닥을 천천히 봤더니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분에 중간에 검은 점이 있는 부종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뭐에 물렸나? 기억이 없는데 벌레한테 물렸나라고 생각했지만 등에서 느껴지는 오한 때문에 생각을 고쳐먹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병원에 가보자. 지금까지 별이 별일을 다 겪어온 나다. 생각해보면 여러 생물이 내 목숨을 위협했다. 가볍게 넘겨선 안 돼. 내 위기 관리 능력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다. 다음날 늘 다니던 병원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사타케 씨 또 오셨어요? 어처구니 없다는 말투였다. 어딜 가든 꼭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군요. 그럼 이것도 기생충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에휴, 이번엔 어떤 녀석이죠? 모래벼룩입니다. 벼룩의 일종이죠. 모래벼룩이요? 젊었을 적에 아프리카에서 본 이후로 처음이군요. 발 피부 안으로 모래벼룩이 침투해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모래벼룩이라. 구더기에 당했을 때의 기억이 머리를 스쳐갔다. 정말 징그러웠지. 젠장, 왜 나는 이런 이상한 생물들한테 표적이 되는 거지? 무슨 페로몬이라도 나오고 있나? 아프리카에 다녀오셨다고 했죠. 거기서 맨발로 걸어 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잔지바르 섬에서 바닷가를 걸은 적은 있어요. 그때 벼룩에게 물렸나 보군요. 이것들은 모래에 섞여서 숙주에게 밟히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통 벼룩은 점프력을 이용해 숙주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모래벼룩은 힘이 약해서 사람이나 가축의 발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들러붙는다. 그렇게 발바닥, 발 뒤꿈치, 발톱 피부에 침투해 피를 빨아먹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영양분을 축적한 모래벼룩은 5mm 정도까지 자라서 숙주의 발에 알을 깝니다. 수가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부어오른 곳에 검은 점이 있죠. 이거 모래벼룩의 엉덩이에요. 부어한 모래벼룩 유충도 발에서 자라 수가 점점 늘어나죠. 이게 흔히 말하는 모래벼룩충입니다. 정말 최악이군. 이렇게까지나 흉악한 녀석이었다니.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잠들지 못할 정도의 고통에 휩싸이게 되죠. 어디 보자. 사진이 있었는데 이거로군. 이 병이 진행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곰팡이 핀 빵을 더욱 심하게 만든 듯한 사진이었다. 이렇게 되면 걸을 수도 없죠. 발을 절단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사타게 씨는 아직 초기라. 절개해서 다 꺼내면 괜찮습니다. 수술로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의사는 환부를 소독했고 메스와 핀셋으로 모래벼룩을 제거했다. 끝났습니다. 상당히 비대해졌네요. 알을 낳기 직전이었던 것 같군요. 내 발은 녀석들로 뒤덮이기 직전의 상태였다. 위험했어. 진찰 받으러 오길 잘했군. 수술 후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도 처방받았다. 외국은 생태계도 풍토도 다릅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텐데 안심하고 바캉스도 못 즐기냐? 재수가 없군. 이게 내 운명인가? 에휴.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흔해 빠진 셀러리맨이다. 야! 나풍처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와버렸다. 나올 때까지만 해도 쨍쨍하더니 하필 집에 갈 때 쏟아지네. 일기예보는 믿을 게 못 된다. 초봄 날씨라는 게 아무리 변덕이 심하다지만 단벌 신사인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어이씨고 번개까지 머지르면 꽤 걸리겠군. 가깝다고 업무용 차를 안 끌고 나온 게 뒤늦게 후회됐다. 편의점에서 들러서 우산을 살까 아니면 회사까지 뛸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머리 위에 떠있던 구름이 갑자기 번쩍였다. 그 순간 눈부신 빗줄기가 내 가슴을 관통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 직선으로 떨어진 건가? 아니면 지면 가까이에서 꺾인 건가? 암튼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들린 순간 내 몸은 엄청난 속도로 튕겨 날아가고 있었다. 포물선을 그리며 수미터를 날아 차선 중앙 분리대의 관목들 사이에 보기 좋게 처박혔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그때만 해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저 이번에는 진짜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뿐이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든 목숨은 붙어 있었다. 마침 도로도 빨간불이었고 관목들이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이다. 몸 구석구석이 저려왔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당한 사고 중 역대급이군. 저기요, 괜찮으세요? 119 좀. 벼락이. 네, 불러드릴게요. 그 말을 뱉고 힘이 다 떨어져 기절하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여기는... 사다케 씨, 정신이 좀 드세요? 선생님, 눈 떴어요. 간호사들의 허둥대는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졌다. 정말 다행이군요. 여기 실려오셨을 때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멎은 상태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냐는 말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의식도 기억도 다 문제없군요. 천만 다행입니다. 직경로에 맞으셨다길래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직경로요? 의사 말에 따르면 직경로에는 말 그대로 인체를 직접 통과하는 번개라고 한다. 유도래라는 것도 있는데 반경 30m 이내에 떨어진 번개가 지면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번개의 방전 전압은 수십만에서 2억 볼트, 전류는 수만에서 수십만 암페어 정도 됩니다. 2억... 전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전류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주 짧으니까요. 의사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는 건 아니었다. 뇌와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온몸의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계속 들었고 게다가 몸 안쪽에서부터 타는 듯한 통증이 엄습해오기도 했다. 진통제 준비해! 이건 그냥 후유증 같은 거라 적절한 치료만 해주면 금방 낫는다고 했다. 어찌저찌해서 2주가 지났고 치료도 별 문제 없이 끝나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약은 그러지 말고 꼭 드셔야 합니다. 조사해보니 사람이 번개를 맞을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한다. 이런 불행은 이제 익숙하지만 이번 건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니냐고. 한 벌밖에 없는 정장과 구두가 걸레짝이 돼버렸다. 지질이 복도 없군. 게다가 몸통에 꼭 번개처럼 보이는 흉터 자국이 남아버렸다. 에휴, 꼭 흔적을 남겨요. 그래도 몇 번이나 죽을 뻔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 나도 참 운 좋은 놈 아닌가 싶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실험이 필요하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탁상 공론인 채로는 의미가 없다. 실험을 통해 과정을 관찰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인류는 미지의 세계로 조금씩 전진해왔다.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흔해 빠진 직장인이다.
진짜 미안.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그래,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쳇, 데이트가 갑자기 취소돼 버렸다. 모처럼 휴일인데 할 게 없잖아. 에휴, 결국 누워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시간 때울 거리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 끝이다. 뭐 재미있는 거 없나? 그렇게 평소 하던 대로 재미있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서 읽기 시작했다. 즐겨찾게 해둔 사이트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에? 이게 뭐지? 어떤 기사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기사에 따르면 미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연구로 인간의 음낭에 미각 수용체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한다. 음낭이 그 알 말하는 거 맞나? 미각 수용체란 특정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느껴지는 자극을 맛이라는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즉, 알로 혀처럼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군. 이거 참 뭐라고 해야 하나. 남자로서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근데 괜히 이런 거 했다가 또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문득 항문 일광욕 사건을 떠올렸다. 그냥 무시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 심심하면 인간은 무모한 짓을 하는 법. 할 일도 없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자. 딱히 해로운 건 아니겠지? 이번 실험을 위해 준비한 물건은 커피가루, 소금, 설탕, 식초다. 검색해보니까 미각 수용체는 쓴맛에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으로 짠맛, 신맛, 단맛 순서라더군. 덜 민감한 맛을 가진 재료부터 차례차례 그곳에 발라봤다. 맛이 안 나는데 너무 조금 발라서 자극이 부족한 건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 나랑 같은 실험을 한 사람이 있었다. 간장에 알을 담궜더니 정말 맛이 느껴졌다고! 라는 트윗을 발견했다. 그래, 간장으로 해보자. 곧바로 실험을 해봤다. 그러자 오! 희미하지만 간장 맛이 나잖아! 신체의 새로운 가능성에 흥분한 나는 그날 밤 큰 만족감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차게 보냈어. 분명 멀지 않은 미래에 알로 맛보는 음식이 등장할 게 분명하다. 그런데 고상한 실험의 성과를 기뻐할 틈도 없이 몸에 이상이 일어났다. 거기가 가려워. 내 알이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부위가 부위인 만큼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못 참고 손으로 긁었더니 진물이 나왔다. 이거 병원에 가야겠는데. 사다케 씨는 음낭습진에 걸리셨습니다. 음낭습진? 예, 말 그대로 음낭에 습진이 생긴 겁니다.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가해진 적이 있나요? 외부의 자극이라 부끄럽지만 결국 털어놓기로 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죠? 호기심에 그만. 음부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걸 바르면 당연히 이상이 생기죠. 게다가 그 학설은 나온 지 7년도 더 됐는데 미각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건 주머니 안에 있는 정소입니다. 예? 그래도 간장 맛이 나긴 나던데. 그냥 기분 탓입니다. 손에 묻은 간장 냄새 때문에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실망감을 안고 병원을 나왔다. 이번에도 병만 얻었군. 이번에 얻은 교훈 한 가지. 아무리 한가해도 바보짓은 하지 말자.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오늘은 여자친구 치에의 초대로 치엔의 부모님 댁에 왔다. 어서 와라 사타케. 여긴 쌀도 맛있고 야채도 신선하니까 많이 먹고 가렴. 감사합니다. 농촌 아줌마라 그런지 치에의 어머니는 활력이 넘쳐 보였다. 기대했던 대로 식사는 아주 맛있었다. 특히 근처 밭에서 바로 따온 신선한 야채가 최고였다. 이게 그 물냉이인가요? 진짜 맛있네요. 우리 집은 농약을 안 쓰니까 특히 맛있지. 자연에 둘러싸인 집에 맛있는 밥. 결혼하면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즐거운 시간은 언제나 금방 지나가는 법이다.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그래 다음에 또 놀러 오게나. 그렇게 양손 가득 채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별 이유 없이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거 왜 이러지?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 심각하다고 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하는 중에 숨이 차거나 옆구리가 아파오는 등 아무튼 어딘가 안 좋은 건 확실했다. 이제 갓 30대인데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테고 30대부턴 20대처럼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세상 모든 불행을 다 겪다 보니 몸에 한계가 온 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치혜와 만났는데 히로우미, 어? 왜 그래?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만나서 첫 마디가 이거였다. 컨디션이 별로였지만 오랜만에 데이트였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오랜만에 봐서 그래. 요즘 일이 많아져서 말이야. 뭐라고? 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타케 히로우미잖아. 분명히 뭔가 이상한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감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막말을 하는 건지 아무튼 치혜의 말을 듣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자주 가는 병원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날은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자각 증상은 있으신가요? 그냥 좀 몸이 피곤하고요. 현기증도 가끔 나긴 합니다. 얼마나 얼굴색이 안 좋았는지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끝내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진찰실로 불려갔다. 사타케 씨는 지금 심각한 빈혈 상태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적혈구가 엄청나게 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조혈관 세포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는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며 소개장을 써줬다. 평소 같았으면 날 잡아서 다른 병원을 가든가 했을 텐데 오늘 안에 뭐가 뭔지 확실히 해둬야 돼. 이대로는 불안해서 내일 출근도 못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 바로 소개장을 써준 병원으로 직행하기로 했다. 소개장 덕분에 대기 시간 없이 진찰을 받을 수 있었다. 담관에 막힌 부분이 몇 군데 있군요. 초음파 검사 결과 간 근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다음엔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담관이 폐쇄된 원인을 알아봤더니 뭔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게 뭐지? 그 말을 듣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자세히 보니 내장 안쪽에 달라붙어서 내시경에 닿을 때마다 꿈틀꿈틀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거 혹시 간흡충인가? 또 기생충이라고? 의사의 말에 또 이상한 생물이 내 몸 안에 들어와 버렸다고 직감했다. 검사를 끝낸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간흡충증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병명이었다. 사타케 씨, 현재 당신의 담관에는 간흡충이라는 생물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에휴, 간흡충이라면 거머리 같은 건가? 거머리한테 당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흡충은 그 이름대로 간과 그 주변 장기에 기생하는 흡혈 거머리를 말한다. 이놈들은 논에 사는 조개류에 붙어 삽니다. 드물게 논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혹시 엄마가 만들어준 샐러드 때문에? 간흡충증이란 큐슈 지방에서 수년간 10여 회 정도의 발병이 확인되는 드문 병이라고 한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벼를 만진 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논 근처에서 재배한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한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놔두면 담즙성 간경병에 걸리게 되는데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병이다. 이번에는 다행히 일찍 병원에 와서 아직 경증일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오시는 게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네. 그 후 구충제를 처방받고 병원을 나왔다. 미안해 히로우미, 우리 엄마 때문에. 그냥 사고잖아.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지질이 운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난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 이외에는 대부분 외근을 나간다. 더워라. 어디 보자. 오후에만 거래처 4군데라. 여전히 스케줄 한번 빡빡하구만. 하루에 몇 군데씩 거래처를 방문하는 건 일상타반사다. 안돼! 나도 태우고 가! 버스나 전철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무조건 지각을 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다. 안 그래도 힘든 외근이지만 여름과 겨울엔 더 힘들어진다.
오늘도 땡땡 사잖아. 거긴 인간적으로 너무 먼데. 회사 차량도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항상 대기열이 쌓여 있다. 택시가 있지 않느냐고? 택시비는 경비 처리가 잘 안 된다. 어지간히 긴급한 일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추워라. 너무 추워. 역 근처에 거래처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역에서 한참을 걸어야 하다 보니 한겨울엔 정말 죽을 맛이다. 초봄부터 여름까진 모기 때문에 고생한다. 아휴, 얼굴 말고 다른 데나 좀 빨아먹지. 이 시기엔 바르는 약을 항상 들고 다닌다. 이런 시시한 삶이긴 하지만 별탈 없이 계속되리라 믿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악마가 내 안에서 날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악몽은 갑작스레 찾아왔다. 그럼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계약 꼭 따내고. 그날도 언제나처럼 출근을 하고 외근을 하러 회사 밖으로 나서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동료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에 사타케! 정신 차려! 마치 TV 전원이 꺼지듯 툭 하고 의식이 끊어지고 말았다. 정신이 들자 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타케 씨,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에게 대답을 하려 했지만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에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무리해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선생님 불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간호사는 병실 밖으로 사라졌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몇 분 후 의사가 나타나더니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사타케 씨, 당신은 극중형 용혈성 연쇄구균 감염증에 걸렸습니다. 또 뭔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았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번엔 대체 무슨 병이지? 얼굴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의 정체를 알고 싶었던 나는 손짓 발짓으로 의사에게 부탁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불길한 소리를 하며 의사는 내 쪽으로 손거울을 비췄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2배 이상 부어올라 도저히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사타케 씨, 괜찮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의사의 침착한 목소리에 겨우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이어진 의사의 설명에 나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버렸다. 용연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증인데 한번 감염되면 급격하게 중증으로까지 발전하는 위험한 병입니다. 발병 후 단시간의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 사망률이 30%에 육박하는 병이라고 한다. 게다가 피부와 근육까지 괴사하기 때문에 감염된 부분은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타케 씨는 팔다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조금 절제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얼굴이 마구 땡기는 걸 참고 항생제를 맞으며 수술날을 기다렸다. 어찌어찌 입은 움직이긴 하는데 진짜. 약의 효과로 붓기는 빠졌지만 앞으로 받을 수술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었다. 내 얼굴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었다. 이 부분을 절제한 다음 이쪽 피부를 당겨서 꿰매도록 하지. 메스? 네. 수술은 무사히 성공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얼굴은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다. 야! 이게 뭐야? 괴사한 부분을 남겨두면 다른 곳으로 전이돼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야 물론 그렇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후 몇 달간 치료를 위해 장기간의 병가를 냈고 10번에 거쳐 안면 재건 수술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연락했어야지. 미안. 도저히 너한테 보여줄 만한 몰골이 아니었거든. 그나마 치해가 문병을 와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거듭되는 수술로 인한 공포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다. 애초에 어쩌다 이런 병에 걸린 건지 그 원인을 알고 싶었지만 그건 의사도 모른다고 했다. A군 연쇄구균은 먼지나 사람 피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균인데 감염이 되어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피부, 내부 혹은 혈액으로 침투해서 이번같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쇄구균은 작은 상처 혹은 벌레 물린 자국을 통해 체내에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 중증으로 발전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발병으로부터 1년 후 드디어 나는 원래 얼굴을 되찾았다. 정말 다행이야. 다치의 너 덕분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드셨을 텐데 잘 버티셨습니다. 이번에도 무서운 병에 걸렸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이제 벌레 물리는 것도 조심해야겠네. 그러다 밖에도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무섭다.